안녕하세요. 사업자의 세금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베테랑 세무사 TV입니다. 오늘은 유형자산 재평가를 하면 좋다는데 들어는 봤어?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문영식 세무사입니다. 네, 세무사님 그 유형자산 재평가 일단 좀 개념부터 좀 생소해요. 네. 그래서 이거랑 이게 하면 뭐가 좋은지 네.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형자산 재평가라고 하는 거는 유형자산, 즉 이제 계정과목에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는 게 이제 토지, 건물, 이제 기계장치, 네. 뭐 비품, 뭐 이런 게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토지 같은 경우도 세월이 흐르면 가치가 변동을 하잖아요. 땅값이 그렇죠. 오르죠. 어, 건물 가치도 오르죠. 그렇죠. 네, 예. 그걸 이제 평가를 해서 장부를 높이겠다. 그 금액을 높이겠다라는 의미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하는 주된 이유는 자산을 늘리면 자본금도 같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을 해요. 이제 자본이 늘어나면 부채 비율이 낮아져요. 그렇죠. 예. 네. 예. 이제 자본분의 부채가 부채 비율인데 이 자본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뭐 상장 회사들의 경우에는 뭐 강남에 땅이 있는데 예. 30년 전에 취득한 땅이야. 그러면 그때 취득할 때 장부가액으로 계산이 돼 있다가 뭐 30년 후면 뭐 엄청나게 몇천 배가 그렇죠. 뛰었겠죠. 어마어마하게 올랐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자산이 폭등하잖아요. 그러면 회사가 가치가 확 좋아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겠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자산 재평가를 하는 이유는 기업의 신용 등급과 이제 그 신용 등급에 영향을 받는 부채 비율 네. 낮아지는 효과 그리고 대출 이자의 감소. 아, 이게 때문에 등급이 좋아지고 재무 구조가 좋아지니까 그렇죠. 이자가 이거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 이제 은행에서도 이 회사의 등급이 좋아지면 이자율을 낮춰줘요. 네.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뭐 회사의 신용 등급에 따라서 이제 그런 채권들을 네네네. 등급이 올라가거나 이제 내려가거나 하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유형자산 재평가를 많이 하죠. 네. 그러면 이거를 누가 평가해 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감정평가 법인에서 해주죠. 법인에서. 네, 예. 감정평가사들이 감평을 해서 이제 그 가격을 책정을 해주죠. 네. 이게 생각하니까 유형자산, 뭐 네. 토지, 건물 이런 것들 해준다고 네, 했는데 네. 이거 조금만 더 그러니까 이거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이 있는데 이 평가를 할 때 토지가 여러 개 필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뭐 네. A, B, C, D 이렇게 네. 있는데 딱 콕 집어가지고 A만 평가할 수 없어요. 토지를 만약에 감평을 한다라고 하면 예. 전체를 다 해야 돼요. A, B, C, D를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 기업에 속해 있는 네, 다 해야 된단 말이죠. 네네네. 어디 특별로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우리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알겠어요. 토지면 토지 전체를 다. 아, 그런데 건물은 안 할 수 있어요. 음. 선택사항이에요. 아, 예를 들어 우리 토지만 하겠다. 그렇죠. 이건 되고. 그렇죠. 어, 이제 건물을 평가했더니 실익이 없어. 그러면 안 해도 돼요. 기계장치를 했는데 감가상각이 막 노쇠하고 고철덩어리야. 네. 평가가 안 나올 거잖아요. 네.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아, 그럼 감정평가 부분에 일단 다 맡겨놨다가 좀 되면은 이게 이제 떨어지면 안 해도 되는. 탁감이라고 해서 음. 정식 감정이 들어가기 전에 대충 해서 한번 보는 게 있어요. 그렇구나. 탁감. 탁감 한번 떠보고 음. 실익이 있을 것 같다. 아, 그러면 이제 정식 감정해서 예. 평가서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어쨌든 토지나 건물, 뭐 계장치 이것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네. 토지 같은 경우는 회사에 속해 있는 거를 특별하게 뭐 하나 띄어서는 못 하고 그렇죠. 속해 있는 거 다 해야 된다. 그렇죠. 이해했어요. 네네. 이 그러면 세무사님 세금 네. 제일 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세금 문제 좀 어떻게 될까요? 법인세법에서는 이 재평가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세금에는 영향이 없냐라고 하시는데 세금에는 영향이 없다. 법인세법에서는 이 자산재평가를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손익계산서나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나타나게 되면 그거를 이제 반대로 없애는 붕괴를, 그러니까 없애는 조정을 해요. 세무조정을.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아빠가 말씀하신 대로 강남에 땅이 올라왔다. 그렇죠. 그럼 이게 조정 작업 통해서 이걸 없앤다고요? 네. 조정을 통해서 뭐 오르지 않는 거랑 똑같은 효과로 이제 세무적으로 조정을 해버려요. 세무적으로. 네, 그러니까
일반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많이 안 해본 거기도 하고 또 그거를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 직원들이 싫어하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이제 상장회사라든지 외감회사라든지 이 정도에서는 이제 그거에 맞는 회계 기준을 쓰기 때문에 이제 해도 네.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야 되는데 중소기업들은 흔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대출 관리를 하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활용할 여지는 있으세요. 유리하시니까. 네. 네네. 이게 올라가니까. 네. 어쨌든 이게 뭐 회계 기준 그 적용하는 게 좀 다른가 봐요. 그렇죠. 그렇구나. 그러면 재평가 저도 이거 좀 얘기를 듣긴 했는데 재평가는 한 어느 정도에 한 번씩 하는 게 좋은가? 뭐 빈도? 네, 이런 것들. 이거는 원래 이제 매년 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상장회사들은 매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상장회사는요? 근데 이제 일반 뭐 외감 업체나 좀 작은 중소기업들은 이게 이제 시장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이 됐다라는, 그러니까 최근에 부동산이 폭등을 했잖아요. 네. 이런 시기에는 한 번씩 재평가를 해야 돼요. 왜냐면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공정 가치가 확 변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토지 같은 경우도 이제 꾸준히 우상향을 해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한 3년에서 5년 한 번씩 하던 이제 그렇게 해도 되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유리할 때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높아져서 재평가를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이제 그간에 또 오른 게 있으니 재평가를 한 번씩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부채 비율 말씀하시는 예를 들면 대출을 좀 크게 받았다. 그렇죠. 그럼 부채 비율이 좀 어긋나질 그렇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럴 때 한 번씩. 그렇죠. 너무 자주는 아니고. 네네. 그렇구나. 네. 비용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감평 비용도 있을 거고 세무 비용도 아무래도 조종료 일반적인 조종료를 받고는 이거 관리를 좀 하기는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더 조종료를 더 받겠죠,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비용들도 감안하셔야 될 거고요. 네. 그래도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기업 신용 등급 좋아져서 재무 구조 좋아지고 네. 이런 걸로 해서 대출이자가 줄어들면 저는 이거 좀 따져봐서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이 큰 곳들은 그러니까. 1%만 낮춰도 그럼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금액이. 어마어마한데. 네. 그러니까 뭐 세무 비용, 감평 비용 따질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제 그건 유불리를 판단을 하시고 네. 적용하시면 좋죠.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저 요약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유형자산 재평가가 좋은 점, 어쨌든 재무구조 개선 효과, 기업 신용 등급이 향상되기 때문에 뭐 부채 비율이나 이런 것도 좀 괜찮아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다. 그다음에 평가 대상 자산은 뭐 토지, 건물, 기계 장치인데 건물이나 기계 장치는 뺄 수 있다고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토지는 뭐 이거 딱 일괄 어떤 필지만 딱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다 해야 된다. 네. 예, 탁감을 통해서 이건 좀 여러분들께 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세금에는 영향이 없다. 네. 재평가는 뭐 빈도는 상장사는 매년인데 일반 중소는 뭐 조금 이렇게 특별한 케이스가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면 좋다. 이렇게 좀 정리를 네. 하면 괜찮으실까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유형자산 재평가를 하면 좋다는데 들어는 봤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저희는 더 좋은 콘텐츠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